자, 매일 살펴보는 mRNA 관련주들입니다. mRNA 관련주는 우리가 시장에서 꾸준히 신경 써야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앞으로 이 바이오 업계에서 차세대 먹거리로다가 mRNA 관련주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 mRNA 관련주들이 꽤 많이 올라간 게 많아요. 밑에서 벌써 10배 또는 20배 뭐 이렇게 올라간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올라간 거 말고 밑에서 추세를 잘 유지하거나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볼만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한다 해서 모두 크게 올라간다거나 이런 걸 확증져 주진 않아요. 그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에게 있고 책임도 본인에게 있습니다. mRNA 관련해서 뛰어든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파트 1, 파트 2, 파트 3, 그래서 파트 5까지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제약회사들이 점점 더 mRNA를 계속 다 뛰어들을 것 같아요. 자, 진원생명과학 선임바 이원제약을 묶어놓은 이유는 이 친구들이 많이 좀 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제 올려놓은 거고, 아이진, 보령제약, 이렇게 셀르메든 서로 관계회사들, 아지텍티브, 큐라티스까지 2차 컨소시엄에 있기 때문에 역시 이 친구들을 따로 모아놨습니다. 자, 요번에 이제 파미셀, ST팜, 한미사이언스를 묶어놨는데, 한미사이언스, ST팜, GC60자가 서로 이렇게 또 컨소시엄의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같이 넣어놨고, 자, 올리페스, 파미셀은 이제 개별로 묶어놨는데, 역시 mRNA 관련해서 아주 밀접한 관련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에 넣어놨습니다. 이 mRNA 관련주에 대한 영상들은 항상 제 동영상 재생 목록 가시면 mRNA 관련주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꾸준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파미셀, 그리고 이 올리페스, 그리고 한미사이언스, ST팜에 관해서 볼 건데 각각 몇 가지 중요한 재료를 살펴보면, 자, 파미셀이 뉴클레오시드를 수주하였습니다. 최대 실적을 또 거둘 건데 상반기에 최대 실적 거뒀죠. 자, 이런 기사들이 있고, 두 개의 컨소시엄,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ST팜, 한미사이언스, 또 하나가 아이진, 보령제약 자회사에는 보령바이오파마, 뭐 큐라티스 이런 회사들입니다. 자, 올리페스가 지방대사 저인공유전자 OPNA 이거 한국 특허를 취득했고요. 또 세포액내 액손 결손 유발 물질 호주 특허를 취득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주식들의 현재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조금 챙겨볼 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미셀이 뉴클레시드 95억 규모를 단일 수주하였는데, 자, 미국의 서머피셔 사이언티픽으로부터 약 770만 달러, 꽤 크죠? 규모의 뉴클레오시드를 수주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 뉴클레오시드가 뭐냐면, 화이자, 모더나 등이 생산 중인 코로나19 mRNA 백신 제조에 반드시 들어가는 뉴클레오시드에서 글로벌 수요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수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료의약품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올해 실적도 역대 최고치. 자, 그래서 파미셀을 상당히 좋아야 되거든요.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국내 기업 mRNA 백신 개발 가속 두 개 컨소시엄 주목인데, 이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한미약품 녹십자라고 동아ST 이셀 KLM mRNA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큐라티스 아이진, 그리고 보령바이오파마, 진원생명과 이렇게가 mRNA 벤처 이렇게 두 개의 큰 이 컨소시엄이 있습니다. 따라서 요거에 관련해서 영상 또 기사 이렇게 잘 챙겨 드릴 테니까 링크 따라서 꼭 보시고요. 우리는 요것과 관련한 중요한 이 차트 상황을 보려고 그래요. 여기 있죠. 컨소시엄 첫 번째 녹십자, 한미약품, ST파, 동아ST 이렇게 쭉 있고, 두 번째로 이렇게 보시면 큐라티스, 여기 바로 아지텍 W가 투자해놓은 회사죠. 아이진, 진원생명과학, 보령바이오파마, 보령제약의 이 자회사가 됩니다. 따라서 이건 꽤 중요해서 이렇게 두 개의 큰 우리나라의 핵심이 되는 컨소시엄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올리페스가 얼마 전에 이 지방대사 저의 인공유전자 OPNA 한국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중요한 얘기고, 자, 또 얼마 전에 세포액내 액손 결손 유발 물질이고 호주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세포액내에서 타켓 mRNA 결합해서 액손 결손을 유발하는 올리페스 PNA에 대한 물질 및 용도와 관련한 호주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이렇게 9월 2일 날 공시했습니다. 이 각각의 상황과 차트들을 보면 가끔 특색이 있어요. 자, 파미셀은 예전에 아주 좋은 뉴스 기사, 그리고 역대 사상 최고인 실적에 이 미리 선반영이 돼서 쭉 올라왔죠. 자, 올라왔는데 항상 최고 조심해야 될, 제가 월봉에서 장기 추세를 깰 수 있는 최고 위험한 자리가 바로 5개월선이라고 그랬죠. 아무리 좋은 뉴스, 좋은 호재에도 5개월선을 최초에 이탈하게 되면 추세가 조정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이탈했죠. 이때가 언제냐면 날짜로 보면 20년도 8월 달이에요. 이렇게 8월 달에 이 자리를 이탈하면서 추세가 우하향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지켜줘야 될 중요한 20개월선, 이 노란 선이 일봉에서 5개월선, 월봉에서 5개월선이 있으면 20개월선이 따라 올라가요. 따라서 가격이 상승하다 20개선 조정을 받는데 이 자리를 절대 이탈하지 않아야 이 추세가 장기적으로 유지가 돼요. 근데
요렇게 깼죠. 그러니까 저렇게 좋은 뉴스에도 불구하고 수주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추세가 깨진 건 수급이 깨져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친구가 수급이나 이 수주 공시에 돌아 나가려면 반드시 5개월선 회복이 필요해요. 자, 주봉에서 추세 턴을 해줘야 되는데 못 해주고 있죠. 단지 우리가 파미세를 좀 볼 수 있는 건 박스권에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지금 박스권 하던데 약간 이탈해온 상태. 사실 저점인 15,000원대를 가면 이렇게 18,900원을 가요. 지금 이탈했죠. 따라서 이 친구는 최저점인 14,000원대까지 봐야 되고 요 가격대를 기준으로 반드시 돌아 나가줘야 돼요. 그래야지 엄청 큰 박스권 안에 있고 이 가격대를 이탈한다면 우리가 14,000원부터 이렇게 15,000원까지 수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도 깨게 된다면 장기적인 추세, 즉 장기적인 추세인 월봉의 추세가 우하향인 거죠. 장기 추세가 우하향일 땐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이때는 물타기도 해서도 안 되고 분할 매수도 해서 안 되고 그냥 단순히 손절이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월봉에서 우하향할 때 예를 들면 이렇게 우하향할 때 이거 우하향이죠. 이 우하향할 때 만약에 잘못 물타기라면 엄청난 손실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우하향할 때는 반드시 박스권 이탈했다 바로 손절.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주식은 우상향할 때 하는 게 좋아요. 희한하죠. 저렇게 큰 수주 공시가 있고 또 역대 최대 상반기에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떨어지죠. 이렇듯 주식은 우리가 모르는 어려운 분야예요. 모든 건 다 수급의 좌우가 되기 때문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실적이 좋은데 왜 이렇게 떨어지지? 미리 선반영됐나? 이렇게 얘기하면 그만인 거죠. 자, 근데 올라갔어요. 주식이. 그러면 역시 실적이 좋으니까 올라갔구나.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코에 말하기 나름인 거예요. 말을 어디다 갖다 붙이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 주식이 지금 흘러가는 객관적 추세예요. 객관적으로 이 파미셀은 우하향이죠. 중요하게 깨지 않아야 될 20개월 선도 깼죠. 그리고 일봉에서 보면 더더욱 중요한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려고 하고 있죠. 즉 14,0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고 절대 이탈하지 않아야 그나마 큰 박스권에서 이렇게 놀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투자자 매매 동향을 잠깐 보면 외국인이 좀 밑에서 들어오긴 하는데 좀 저점인 매력이 있어 들어오는 것 같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렇게 좀 쌀 때 사서 추세가 깨졌다. 박스권 이탈했다. 그 기준을 잡고 손절로 대응, 이렇게 대응을 하는 주식은 대응형이기 때문에 계획을 잡고 접근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자, ST팜도 제가 박스권에 있다고 했죠. ST팜 많이 올라왔어요. 자, mRNA 관련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컨소시엄 이슈 같은 걸로 인해서 12,000원 하던 주식이 거의 고점이 얼마냐면 145,000원 찍었죠. 그러니까 12,000원 하던 주식이 거의 14만 원대를 찍었다는 얘기는 이 주식이 11배에서 12배 올라간 거죠. 물론 주식은 15배도 갈 수 있고 20배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밑에서 투자했을 때 바로 우리가 장기 투자라는 걸 할 수 있고 벌써 11배에서 12배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항상 단기 단타로 대응해야 되는 게 제가 맞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월봉에서 이렇게 높은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자, 주봉에서 보시면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지만 중요하게 깨지 않아야 될 누란선, 이게 20주선이죠. 자, 중기 추세에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20주선의 이탈은 상당히 좀 위험해요. 그래서 이탈을 해놨는데 일단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건 일봉에서의 박스권입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하게 박스권을 잘 유지하는데 깼다? 하단 이탈이 되죠. 이럴 때는 경계를 하셔야 되는데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98,000원을 기준으로 12만원. 이렇게가 되죠. 9,870만원.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13만원이, 10만 3천원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다시 9만원대 중반 초반이 온다면, 매수. 깨면 바로 손절로 대응하는 게 맞아요. 사실, ST팜에 대한 호재나 이슈는 계속 있어요. mRNA 관련해서. 그렇지만, 밑에서 여러 가지 기대감을 갖고 11배에서 12배로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게 맞고, 일봉에서 박스권 이탈했을 때는 그에 맞는 대응을 하셔야 돼요. 손절을 하든, 비중을 줄이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대표적인 주자 중에 한미약품이 있는데 이 한미약품과 관련 있는 한미사이언스를 우리는 더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자, 한미사이언스의 사실 추세도 사실은 이 월봉에서의 장기 추세는 큰 이상이 없는데 일봉에서는 지지부진한 게 맞아요. 자, 월봉에서 보면 이렇게 엄청나게 높은 위치가 아니죠. 월봉에서 엄청 높은 위치가 아니고 이렇게 중간쯤에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월봉에서 많은 큰 높은 위치가 아니면 제가 항상 중기 투자라고 스윙 투자가 가능한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주봉에서 중기적으로 유지해주는 중기 추세는 항상 주봉에서 결정짓죠. 근데 이렇게 20주선 이탈해 놓는 약간 위험한 모습이 됐어요. 자, 일봉에서 보면 이렇게 박스권에 있죠. 역시 한미 사이언스도 박스권에 있는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금 사실 좋은 것 같아도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시장이 박스권에 있다 보니 종목도 박스권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한미사이언스의 저점은 이때를 기준으로 69,000원대, 7만 원 초반이에요.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69,000원을 기준으로 양봉이 떠서 돌아나가면 우리는 이 친구를 박스권에서 있으면서 수익을 누릴 수 있어요. 물론 당연히 박스권 이탈하면 일단 매수하지 말고 기다려야 되고, 또 비중이 크신 분들은 일단은 비중 줄여놓고 대기하는 게 맞습니다. 아무리 회사의 가치가 좋아도 이런 게 있어요. 아무리 아까 파미셀처럼 회사의 가치가 좋고 역대 사상 최대의 매출을 올려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국 수급이 좌지우지하죠. 수급이 깨져 있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 예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900포인트가 400포인트가 됐는데 이때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아서 떨어졌을까요? 아니죠. 코로나로 인한 수급이 깨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다 돌아올 건데, 마찬가지로 수급이 먼저예요. 따라서 한미사이언스나 이런 어떤 파미셀이나 박스권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건 그나마 수급이 바닥에서 받쳐주기 때문인데, 올 깼다? 안 받쳐주는 거죠. 더 싸게 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 이탈할 때만 조심하고, 오히려 이탈해주지 않으면 매수 타이밍이 돼서 상단까지 이렇게 우리가 이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아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던 올리패스인데 역시 월봉에서 이치가 높지 않죠. 자, 5개월선이 20개월선을 뚫어주는 골드크로스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은 어느 정도 깔끔하고 좋은 거고요. 자, 주봉에서 보셔도 이렇게 오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 친구. 약간 눈치 보기 하는 개념인데 올리패스 역시 박스권에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이 박스권을 찾는 게 중요하고, 아주 단기적인 박스권은 요 가격대에 있는데, 자, 저점이 얼마냐면 12,000원대, 12,000원대를 가면 이렇게 15,000, 16,000원대를 갑니다. 그래서 올리패스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면 12,000원부터 15,000, 16,000원대. 자, 깊게 봐도 11,000원대예요. 이렇게 보고 요 박스권 하단이 들어가면 역시나 손절이라든가 짧은 비중 조절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고, 자, 아니면 꾸준히 분할로 모아가는 게 좋은데 이 월봉에서 낮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월봉의 위치가 이렇게 낮을 때는 조금 가능하고, 깊게 보면 20개월 선을 기준으로 나 이탈하지 않으면 들고 갈 거야,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